금요일날 술을 딱 한 잔을 마시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잠바를 입어요. 그리고 정문에 있는 편의점을 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크림빵을 먹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 60kg였거든요. 그리고 체지방이 한 32%였어요. 근데 3개월 만에 8kg가 빠졌어요. 근데 지방만 6kg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체지방이 막 10% 초반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똑같아요. 여기 오신 분하고 똑같이 막 힘들었어요. 뭐 억지로 빼 이 얘기 아니라 정말 시간 제한 섭취만 했고 설민다티만 끊었지만 그럴 땐 술을 안 마셨어요. 시간제 수치를 어떻게 했는데요? 자, 이거는 오늘은 그 무굴밥인데요. 이 무굴밥을 넣고 한번 했고, 이거는 거기다가 이제 고사리, 명절 때 쓰고 남은 고사리까지 넣어서 무굴 고사리밥이에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건 양념장 만들어서 이 간이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취향에 맞게 그래서 그거랑 같이 싸먹으라고 김, 냉김 좀 놨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전에 했던 봄동 샐러드인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계속 매주 봄동 나올 때까지 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고등어 무조림 했어요. 무조림 무가 좀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아주 극복을 해갖고 어쨌든 해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시금치철이라 이건 시금치도 계속 할 거예요. 드시라고. 그리고 이거는 묵은지 넣고 고등어 주시 맛있겠죠. 후식으로 먹을 감자 샐러드, 계란 샐러드에서 감자 샐러드가 아니라 계란 샐러드에다가 우리가 버터만 넣어서 빵 먹을 거고요. 이거는 지금 연포탕이에요. 이거 올리면 벌떡 소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일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이 봄동 샐러드 너무 맛있어요. 이 봄동 샐러드는 진짜 라페 그 소스하고 정말 찰떡궁합이네. 우리는 맨날 그놈의 당근 라페만 해서 먹을 줄 알았는데 당근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 맞아요. 응. 저도 그래요. 이 봄동 이거 너무 좋아. 낙지 이거 대박인데요? 야, 이거 연포탕 대박이다. 이거 멸치수에다가 무만 넣고 낙지가 어쩜 그렇게 큰 거를 샀어요? 낙지 문어 아니에요? 문어처럼 생긴 낙지 주세요. 내가 오늘 속꼬리찜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 속꼬리찜이라 생각보다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이 고등어 조림 짜지 않고 너무 좋아. 그래요? 그러니까 레시피 고쳐서 딱 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고등어가 진짜 맛있는 고등어네. 생선은 비싼 거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고소해. 이게 국산 고등어예요? 고등어? 네. 이건 국산 고등어. 생물. 생물이라 맛있구나. 네. 고사리가 하나도 안 질겨요. 안 질겨? 네, 신기해요. 다져서 혹시 제주 고사리 자체가 맛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걸 또 한 번 더 굴하고 만나갖고 푹 익혔으니 근데 버터 넣은 거 같이 너무 맛있어요. 어떤 거? 굴밥. 굴밥이? 응. 근데 버터 넣어도 맛있겠다. 버터 넣어도 맛있겠지. 버터 넣어도 좋더라고요. 괜찮겠다. 버터가 의외로 두드러지지가 않아서 어디다 넣어도 좋더라고요. 연포탕 몇 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연포탕은 이거 멸치 육수만 있으면 매일 해 먹을 수 있어. 와, 진짜 맛있다. 연포탕을 메뉴로 하긴 좀 그렇다는 거죠? 어머니 거예요. 네. 뭘 메뉴로 하기는? 이거는 메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아까 얘기한 게 다거든? 멸치 육수에다가 물을 넣고 먼저 푹 끓여. 난 이게 되게 어려운 요리인 줄 알았어. 거기다가 나는 저거만 넣었어. 어간장만 넣었어. 우리가 김이상 출신이라 이 맛조합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 표정이 너무 좋아요. 멸치 육수만 있으면은 가능한 요리들이 너무 많아져. 곰탕 진짜 맛있네요. 엄청 맛있죠. 그래갖고 내가 이번 아주 명절 때 이거 히트야. 히트 쳤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갈 때마다 이거 우리 싸는 거. 맨날 이렇게 빨간 양념에만 해먹는 거 알아. 그리고 전이랑 뭐 잡채랑 이런 거 먹다가 먹으니까. 이 아몬드가 이게 신의 한 수네. 굴밥이 진짜 김이랑 잘 어울린다. 굴하고 김 만난 거야. 무나물로 하는 게 신의 한 수다 진짜. 보통 무밥을 생으로 하잖아. 그 맛이 안 나죠. 참 이상하죠. 원래는 다른 책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베테 만찬이 딱 생각나는 거야. 볼 때마다. 그때 그 영상 보셨어요? 그 바베트 반찬 얘기하네? 못 보셨어요? 못 봤어. 어머머. 나 그거 영상 보고 갖고 진짜 알았어. 제가 32년 전에 가르쳤던, 수학 가르쳤던 제자가 이 영상 보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걔가 신청을 해갖고 온 거예요. 뽑혀갖고. 와서 알았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걔 중학교 때 가르친 거지, 내가.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얘가 그 출판 쪽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SM 볼 때마다
옛날부터 그 바베트의 만찬이 너무 생각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 바베트 에리라고 그러면서 그 바베트 반찬 얘기해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맞아요. 나 그 영화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그랬는데 여기까지 못 봤거든요. 이 책을 가져온 사람들. 그러니까 책을 가져왔는데 아유, 나는 그 정보를 듣고 갖고 온 줄 알았어. 아니, 딱 보면서 어머 이건 바베트의 만찬이다 딱 생각하고 나는 그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했었거든요. 사실은. 저 바베트 만찬도 저거 그 영화 중에서 그 까모메 식당도 참 좋아해요. 아우 그것도 좋지. 그 음식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그 내공, 그 휘둘리지 않는 딱 중심 잡은 그 이라시마세. 그 내공이 난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사연이 너무나 재밌잖아. 맞아요. 아우 근데 그 영화는 맨날 볼 때마다 그 시나몬 롤이 먹고 싶어. 그 영화 하고 나서 시나몬 롤이 또 선풍적이었대.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만들고 그 이케아가 시나몬 판다 뿌려갖고. 그러더라고. 아우 너무 달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다고 그랬나. 그니까. 단 걸 아, 찾아다녔는데 근데 저는. 정말 저탄고지하면서 설밀 나티를 끊으면서 이제 막 완전히 막 딱 끊진 않아도 줄이니까 단 게 너무 다른 게 느껴져. 내가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먹었던 것들이 너무 달아. 네. 그리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들은 거의 다 설탕을 넣는다고 보면 되잖아. 걔는 김치에도 넣고 막. 그러니까. 아, 반찬이 달면 질색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이제 내가 약간 반찬을 달게 먹던 저도 사람이었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레시피를 보고 막 물엿 이런 거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통과해. 그런 음식은 안 하고. 단맛도 이렇게 설탕이랑 물엿 들어간 단맛을 이제 알아내겠어. 알아내서. 그러니까 당면, 양파나 이렇게 해서 들어간 단맛하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확 이제. 이제 은은한 단맛, 자연 단맛은. 약간 먹물빵 같은 색깔이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속도 편하고. 그래서 어. 저는 여기다 주로 어. 그 하몽하고 버터하고만 넣어서 그 잠봉 만들어 먹거든요. 아우, 잠봉, 잠봉. 최고예요. 근데 잠봉배를 만들어 먹는데 저거 그냥 해서 먹어도 괜찮더라고. 나는 감자를 싫어해서 감자 샐러드는 잘 안 하게 되는데 저거는 거기다가 버터를 하나씩 까서 올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는 먹으면 너무 많지. 저는 너무 잘 먹고 있거든. 맛있지. 먹지도 않았구나 아직. 저희 할머니 Sorry.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엄마는 지금 근데 여기다 버터 하나를 올리는 게 신의 한 수야. 빵이 편안하니까 진짜 맛있죠? 이게 무슨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 코코넛 가루랑 그래서 돼지고기 코코넛 섬유. 향. 근데 일단 속이 편하니까 먹고 났을 때 빵 먹은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빵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그런데 이 식감이랑 빵하고 똑같이 느낄 수 있어서 텍스처를 진짜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텍스처가 되게 중요하거든. 굉장히 고생했어요. 건강빵이라는 게. 굉장히 고생했어요. 와, 너무 좋다. 맛있지 이거 되게 맛있죠? 음. 빵 기분 좋지. 또띠아 이후로 또 한번 아, 해봐야겠다. 이거 빵 맛있네. 나도 이렇게 잠복 먹으면서 그냥 맛있다는 했는데 이거 해서 먹으면서 와 너도 이렇게 처음 먹어보지 않냐? 네. 그러니까 빵에다가 지금 버터 발라서 나는 그냥 버터를 그냥 넣고 씹어 그냥 같이 발릴 것도 없이 그 다음에 그냥 그렇지 그렇게 채워서 먹거든. 이렇게 또 버터가 맛있어, 이 버터가. 그리고 버터는 반드시 가엽을 먹도록 해. 가염 버터 어떤 거 가엽이 쓰셨어요? 맛있어. 나는 페이짱 먹고 이게 또 왜냐하면 또 이렇게 개별 포장돼 있고 예뻐, 패키지가. 근데 저도 그걸로 감당이 안 돼서 저는 500ml짜리 막 하여튼 한 이렇게, 10개씩 사와요. 미쳤다. 미쳤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그리고 이게 아보카도 마요네즈로 한 거라 먹고 나도 이게 포만감도 너무 좋은데다가 내가 이거 너무 좋은 간식인데 이거 좀 감자가 안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힘들지가 않아. 감자는 까고 찌고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감자를 싫어하다 보니까 감자 샐러드는 다 좋아하는데 내가 그게 그래서 그런데 그날 감동란이 내가 잘못 삶아진 게 그게 참 천사였지. 자기는 한국에 살아요? 네. 사당 살아요. 사당 살아요. 엄청 가까이. 네, 엄청 가깝게 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었겠다 지금. 맞아, 외국 그런 거 같아. 자기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작년 여름에 제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에리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옛날에 뭐 웨딩드레스가 안 맞아서 아무거나 입었는데 나의 미래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집밥 상담소 나오기 전부터 조금씩 시작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비싸게 돈만 많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여름쯤에 이제 남자친구가 잠깐 집에 가느라고 집이 비어가지고 그 집에 나 혼자 살면서
내가 약간 곰이 마늘을 먹듯이 음. 사람이 돼서 나오겠다고 혼자 살았어요, 그 집에. 그러면서 집밥 삼상소를 틀어놓고 거기서 이제 배운 요리들을 혼자 해먹으면서, 원래는 부모님이랑 살거든요. 혼자 해먹으면서 막 운동하고 했더니 그래도 한 10kg가 빠진 거예요, 그때. 굉장히 쉽게 얘기한다 10kg. 그렇죠. 근데 그때 야. 빠졌어요. 되게 10kg 어려운데. 술도 안 먹고 그 배운 그 배추를 많이 먹고 절인 거예요? 네 그걸로 해서 뭐 고기랑도 볶아 먹고 샐러드 같이 그것도 그냥 먹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이 돼서 다시 나와서 또 이제 약간 세속적으로 살고 있어서 약간 다시 살이 올랐다가 문자가 온 거예요. 에린님의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연락했어요. 거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너 이제 간증거리 없는데 어떡하냐. 한 달 동안 단식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방향을 돌이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거 왔죠. 신청 그 저기 사연 신청 오라는 그게 컨택이 네. 다시 계기가 되는 사람도 많더라. 그렇지. 저예요, 저. 미리 한 달 전에 연락해 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약간 맞아요. 준비할 시간을.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할 말 없으면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다 해서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려라. 더 많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쵸. 많아요. 그래요? 이게 한 번에 될 수가 없죠. 음. 결국에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은 맞아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지금 혹시 나이가 몇십 대세요? 33인가 2인가 30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30년 동안 해왔던 것들 맞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20대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딱 왔는데 너는 너무 좋겠다 벌써 알아서 해서 좀 더 용기를 얻었고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오늘이 좋은 딱 이렇게 어쨌든 그 전환점이 될 수 맞아요. 있겠다. 네. 다행히도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이걸 많이 알렸었어요. 체경 다이어트를. 그래서 같이 하던 친구들도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설탕으로 돌아간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야 나 여기 다시 나가 이렇게 했더니 그럼 다시 해보자. 그래서 친구들도 다시 하고 있어요. 친구분들이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이게 30대 초반까지는 건강상에 막 큰 문제는 없고 큰 문제가 생긴 분도 있지만 그냥 살만 조금 더 있는 맞아요.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직은 그런 것들은 동기가 모자라기도 하는 것 같긴 해. 맞아요. 근데 너무 어제도 엄마랑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다행인 게 나의 삶이 안 건강한 쪽에서 건강함으로 돌이켰다.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제? 1년 전에 나보다 지금 너무 건강하다. 그리고 그리고- 그 영상 보기 전하고 또 네, 하고. 네. 그럼 혹시 약간 그냥 사실 사례를 막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원래 어떻게 지내는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일도 바꿨어요. 원래는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매일 늦게 끝나고 야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풀 게 술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막 독소 찬 얼굴 있죠. 막 그냥 뚱뚱함이 문제가 아니야. 막 독소가 차 있고 서핑을 갔다 오는데 머리카락이 반이 잘리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한 거죠. 햇빛을 닿으면 머리카락이 부스지해져서 다 부러졌어요. 머리카락이 그 정도로 몸이 나빠졌다가 잘렸다는 게 빠졌다가 아니라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져. 여기가 부서져. 이렇게. 그래서 뭐 누가 이것도 보면은 있어요? 있지. 어. 그거는 뭐. 누가 보면 샤기 친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잘려 있었어요. 막 그러고 매일 술 먹고 그렇게 살았었죠. 술 매일. 거의 매일 이제 와인이 항상 이제 집에 구비가 돼 있었고 그걸 이제 2잔을 딱 먹고 조금 더 일하다가 맞아. 2시에 잤다가 악몽을 계속 꿔요. 컴플레인 받는 악몽, 디자인 계속 하는 악몽을 계속 꾸다가 제대로 못 자고 또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거죠. 6시 출근? 네. 아니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준비한다. 현장 갈 준비도 하고 저희 이제 인테리어 한 8시엔 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를. 그래서 그렇게 좀 수면 부족으로 오래 살았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직업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제 내근하고 재택도 이틀 할 수 있는 UX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좀 바꾸고 싶어서 이 일을 도전해보고 싶어 했을 때 이제 남자친구가 1년 동안 월급이 없으니까 돈을 다 서포트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좀 다시 좀 좋은 삶을 살았고 그 남자랑 꼭 결혼해야 돼. 결혼 하려고요. 4월에 결혼해. 서로 결혼하세요? 네. 곧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 인도 남자랑 결혼해요. 인도 남자. 이분 인도예요? 남자친구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데요? 놀다가 만났죠. 같이 이제 뭐 서핑도 하고 등산도 가고 하다가. 한국에서? 네네. 어.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개발자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도 많이 좀 현타가 왔던 게 연봉은 3배가 높게 받는데 계속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3배 받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식사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걸 먹을지도 자기가 선택권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발자는 절대 못 될 것 같고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연관 있는 게 뭘까 해서 프로덕트 매니저 아니면 UX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그 디자인 베이스가 있으니까 디자인으로 접근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오, 진짜 멋지다. 시너지다. 멋지다. 오랜만에 묵직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좋다. 그래요? 약간 너무 오랜만에 사소한 이야기다. 또 게다가 결혼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여기에 지난번에 나왔던 분 중에서 남자분 그 김건영 씨, 음. 그 결혼식 했잖아. 저기 사진이랑 다 왔거든. 아. 그래서 그 두 분 그 내외 초대하기로 했어, 집에. 어머.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야. 뭐 아들 시집 장가 보낸 거 그러니까 같이. 맞아. 자기 사진 보내라. 네, 저도 한번 데리고 올게요. 영어 선생님으로 데리고 영어 올게요. 선생님으로. 공부 좀 잘하는 다음에 불러야지. 그 약간 문화는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맨 처음에는 조금 많이 달라서 힘들었고 설민할 때 할 때는 설탕을 인도 사람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거 돌이키기 힘들었어요. 돌이켰어요? 지금은 알룰로스랑 스테비아를 먹고 지금 자기가 먼저 설탕 안 먹겠다고 해요. 제가 1년 동안 맨날 얘기했거든요. 설탕 먹으면 안 좋은 점. 그래서 자기가 근데 너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뭔가 논문을 읽어야지 그거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다 찾아보겠다. 설탕의 유익한 점을. 찾았는데 죽고 싶으면 드세요. 노화가 되고 싶으면 드세요.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였죠. 논문들도.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저의 그 말을 잊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만 바뀌면 되네. 그리고 남자친구 만나서 저도 술도 안 먹게 됐고 안 먹으니까 남자친구가 안 드세요? 네 저도 안 먹게 됐고 그 튀김 음식을 되게 싫어해요. 남자친구가 닭도 구운 닭만 먹어요. 그 탄두리 같은 닭. 약간 그 향신료 되게 많이 먹지 않아요? 맞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을 때? 근데 그거에 저한테 그렇게 오는 게 별로 없어요. 한식도 잘 먹고. 네 한식 좋아하고. 너무 깊은 소식이다. 맞아요. 아니, 그 외국인도 다 이렇게 또 설밀라티 끊는 거 전파시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댓글 남겼었걸요. 영어 버전 꼭 만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걸 너무 이 말을 너무 영어로 정확하게 정해주고 싶은데 저의 그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 버전이 꼭 진짜 나왔으면 나와야 좋겠다. 된다. 지금 자기 길을 유심히 듣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는 뭘 제대로 뭔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잖아. 그게 반드시 페이백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정확하게 아니까 저거는 저거 시간차의 문제지 절대 그 오차는 없거든. 그래서 아마 자기도 좋아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지. 네. 적선한다 그러냐. 선을 쌓는. 그러니까 일단 자기는 그 공이 쏘아 올려졌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돌아올 일이 굉장히 좋은 배우자를 네, 만나고. 맞아요. 얼굴 표정이 보기 그냥 다닥다닥 그죠? 붙었잖아요. 자기 살쪘을 때는 막 고민 같은 거 많았었어요? 어땠어요? 성격이? 그때는 이제 이래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예민하고 등짝도 맨날 아프고 하니까 맞아. 짜증나고. 등짝이요? 등짝이 아픈 기분이 있어요. 등이 아파. 네, 등이 아파했어요. 어깨 이런데. 등 아파본 적 없니? 아직 등 아플 나이 아닌가? 어떤 느낌으로 아파요? 그냥 등이 쪼그라드는 아파. 이렇게. 막 아프고 불쾌하게 아프지. 맞아요. 불쾌하게 아프고. 누가 때린 것처럼 아프지. 폼롤러로 아무리 이렇게 풀라 해도 풀리지 않아요. 그냥 독소가 쌓인 느낌? 그치, 컴퓨터 작업도 맞아요. 많이 하고. 공 한 마리가 이렇게 막 등에 매달려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대되는 거 이제 여기서 더 많이 나가면 어떻게 더 말할 좋을까? 것도 없지. 등이 아픈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게 참 신기하네. 굉장히 진짜. 건강하구나. 건강하죠. 저는 등이 아파본 적은 그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약간 한참. 공부 한창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응. 등이 약간 뭔가 뻐근하고. 결리고 막 이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복대 차고 공부했었는데 어. 근데 그때 기분 나중에 저는 아마 제 문제는 그때 코어 근육이 너무 약해져 아. 있어가지고 그때 코어 운동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좀 다른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아요. 약간 그 모세혈관이 찌릿찌릿한 살이 느낌. 찌면 그래. 살이 그렇지. 찌면 아픈 등. 순환이 안 되면 순환이 안 아픈 돼서. 맞아. 거야.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앞에 인맥, 동맥이라 그러나 그 맥이 막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등을 많이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살이 계속 찔 때는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살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방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서 그때 풀리지.
실제로 우리가 한 16kg, 15kg 뺀 사람들은 고만 마리가 있었던 거야. 네, 등짝에. 있었어요. 그걸 띄어낸 거지. 우리 애기 업고 다니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 뭐지 간 영양제 광고 보면 이렇게 음. 필요할 때 뒤에 뭐 그래서. 업고 다니잖아요. 자기는 어제 밥 좀 먹어서 이제 기운 좀 돌아? 얼굴에 말할 화색이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유. 뭘 맛있게 먹었어요, 자기는? 전 다 맛있었어요. 근데 음. 다 맛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위가 좀 안 좋은 편이라 음. 그러니까 원래 설탕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나쁜 기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설밀 나티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 것들 원래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몸이 좀 이렇게 위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 먹으면 그러니까 최악인 건 길거리에 판 호떡들 막 정말 막 기름에 앞뒤로 막 그걸 먹으면 맛있는데 그 딱 3분 5분의 즐거움 때문에 3시간 5시간 힘든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럼 저는 그걸 힘드니까 포기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맛있는 것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사실 여기 와서 제일 좋았던 거는 버터가 들어가든 올리브유가 들어가든 뭐 레몬이 들어가든 그냥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먹었을 때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 소중해. 소중해 이렇게 그리고 소중해. 얘네들 우리 하나도 안 해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사실 저는 사연을 썼을 때 그 내용을 거의 100%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저는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고 직장을 다녀요. 근데 이렇게 약간 직장 엄마들이 힘든 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으쌰으쌰 하다가도 하는 날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가 아니라 하는 날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집밥 이거를 한 번도 유튜브로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듣기밖에 이걸 볼 이렇게 여력도 안 되고 항상 이제 뭐 출퇴근하면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나도 좀 좋은 음식 먹고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구구절절하게 저의 힘듦,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듦을 되게 구구절절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보내고 지났는데 사실 그때 제가 밤 불러주신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 왔으면 성공담을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지금은 2개가 있어요. 성공담이 있고 실패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실패담이 더 재밌잖아요. 사실 왜냐면 용기가 되죠. 실패담이 오늘은 또 묘하다 또 실패담 소리지. 그러니까 사연이 점점 가벼워. 사실 저 같은 사연은 산소 같은 사연인 거죠. 너무 가벼운데 누구나 겪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설밀날티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뚱뚱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66. 근데 체지방은 항상 30대 초반. 66. 근데 66 사이즈.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이즈인데? 알잖아요. 66 사이즈. 그러니까 항상 66 사이즈였고, 뭐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좀 걱정될 만큼 이제 살이 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자체가 그렇게 좀 가려 먹다 보니까 살이 찌진 않는데 체력은 항상 약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술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사연이 자꾸 근데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사연 들었을 때 술이라는 게 어떤 분은 이렇게 주무시기 위해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술이 휴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처럼 저에게 있던 스토리텔링은 술은 아이들 키우고 퇴근하고 와서 그 한 잔이 그냥 그게 휴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이 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이렇게 술을 끊고 이래서 뭐 날씬해지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뭐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정말 작년에 우연찮게 6월쯤에 그냥 살을 한번 좀 빼볼까?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튜브도 검색을 안 했어요. 저 유튜브를 안 보거든요. 살을 좀 빼볼까 하다가 이제 막 검색하잖아요. 막 내돈내산 막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제 알고리즘 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알고 어차피 전 설밀 라티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좀 시간 제한 섭취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간 제한 섭취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 60kg였거든요. 그리고 체지방이 한 32%였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근데 저는 사실 인파디에 있다 보니까 증명을 할 수 있지만 8kg가 빠졌어요. 근데 지방만 6kg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체지방이 막 10% 초반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똑같아요. 여기 오신 분하고 똑같이 막 힘들었어요. 뭐 억지로 빼 이 얘기 아니라 정말 시간 제한 섭취만 했고 설밀다티만 끊었지만 그럴 땐 술을 안 마셨어요. 시간 제한 섭취를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20대 4. 왜냐면 저는 이제 출근하는 게 오후에 일을 하던 직업이다 보니까 저녁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에 먹고
그리고 점심에 많이 먹기 때문에 저녁에는 배가 고플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 제한 섭취를 한 거죠. 그래서 20대 4로 진행을 했고 거의 3개월이 안 돼서 8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하는데 저는 제가 살이 빠졌다고 느낀 게 전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직업들은 하체가 한 77 사이즈 정도까지 쪄요. 왜냐면 이제 허벅지랑 이제 엉덩이 살이 많이 찌는데 어느 날 앉았는데 엉덩이 뼈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도 엉덩이 뼈가 있긴 했구나. 나한테도 엉덩이가 있긴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 엉덩이 뼈가 찔러서 아플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정말 요요를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렇게 살을 뺐잖아요. 근데 전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살을 빼는데 힘들었으면 요요가 안 올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동영상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오프라인도 듣고 책도 보고, 그리고 저는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칼로리 제한하지 않고 대신 이제 1,5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 정도만. 그리고 저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뭐 아보카도 꼭 먹고, 뭐 이제 좋은 거 다 버터도 먹고, 그래서 저는 요요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술 얘기를 왜 했냐면 술이 저한테는 휴식이었잖아요. 그럼 저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술을 항상 마셔요. 거의 이제 퇴근을 하고. 이틀만? 네, 왜냐면 이제 평일에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이 저하가 되니까 안 마셨다 좀 금토를 마시는데 금요일 날 술을 딱 한 잔을 마시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잠바를 입어요. 그리고 정문에 있는 편의점을 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크림빵을 먹어요. 크림빵을 먹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애가 가면 좀 창피하다 그랬어요. 엄마 이거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돼? 이거를 뜯어서 엘리베이터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서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창피한 거죠. 왜냐면 이제 엄마가 계속 우걱우걱 먹으니까. 그러니까 좀 집에 가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근데 아니야. 평소에는 안 먹는 빵인데 저 원래 설mit하죠. 안 먹어요. 술 마시면 딱 땡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요를 정말 정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맨날 급진급박 이런 거 검색하고 막 폭식한 다음 날 맨날 그런 거 검색하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이 든 게 요요를 극복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처음부터 지는 싸움을 시작한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을 정동한다, 뭐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 그 전에 이 집밥 콘텐츠를 들을 때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냥 성공 사례만 들리는 거예요. 설문사태 삐니까 살 빠져 말 이것만 들리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요를 그러니까 3개월 걸려서 8kg를 빼고 거의 3개월 걸려서 6kg가 쪘어요. 근데 그 이유로는 무서워서 체중계를 치웠어요. 왜 이제 가끔 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체중계가 나를 너무 재수없게 쳐다봐서 부셨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 이 불빛이 너무 재수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걔를 치워버렸어요. 너무 꼬라지가 보기 싫더라고요. 일단 걔를 넣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저는 칼로리도 제한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운동도 막 과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걸 듣기 시작했어요. 집합 상담소를. 그때부터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듣고 싶은 성공 사례만 들렸다라면 그전에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실패를 한 사례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대사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방을 먹어도 제 몸이 지방을 대사를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어느 순간에 몸이 지방하는 대사로 바뀐 이후로는 더 많은 지방을 넣어줘야지 제가 그 하루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똑같은 칼로리를 계속 넣어주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그 칼로리는 권장 칼로리였거든요. 그게 제 몸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살이 계속 빠지니까 나중에 몸이 그만 좀 갖다 쓰라고 지방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막 그렇게 크림빵을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먹어요. 크림빵만. 분명히 저는 되게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켰다는 의미가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죠. 적정한 칼로리라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적정한 영양소가 얼마큼 들어가진 너무 달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지방이라는 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좋고 뭐 버터도 좋고 다 좋아. 근데 그 좋은 지방을 제가 얼마큼 섭취해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야 되는지가 사실 무서운 거죠. 왜냐면 요요를 맡고 있는데 이거 지방 더 먹어서 요요를 더 정통으로 맞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저도 약간 이제 사람을 굉장히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계속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게 뺄 때는 좋아요. 어머 살 빠졌어요. 그러다가 찔 때는 그렇지. 눈을 못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쓰던 마스크를 막 쓰게 되고 반만이라도 가리자. 일단은 얼굴 살이 좀 가려볼까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되게 두려웠거든요 지방을. 근데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임님 그 영상은 1화부터 다시 공부를 한 거죠. 아. 나는 도대체 뭘 놓쳤을까?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그래서 훌륭하다. 그치? 설밀라티와 시간 제한 섭취로 했을 때 대사가 정상이 됐을 때 이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체지방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저는 이 요요라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방을 되게 조금, 그러니까 먹기는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 접시를 놓으면 요만큼 반이 채소였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반이 단백질, 요만큼이 지방이어서 왜 지방 칼로리 자체가 높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꿨어요. 80% 지방을 먹고요. 한 20% 채소를 먹어요. 그래서 기본 한 끼에 고기는 한 600g씩 먹거든요. 한 끼요? 네, 한 끼요. 오.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전 제일 중요한 게 식욕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은 미친 듯이 지방을 원하는데 제가 좋은 지방을 넣어줘서 식욕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먹은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닷대복이라고 해서 다 때려 넣는 거죠. 소고기 600g, 뭐 콩나물 이렇게 닷대볶아서 이렇게 볶아요. 그래서 그 600g을 먹고 그 다음에 저는 코코넛 밀크도 한 200ml 먹어요. 진짜요? 네. 그러고 나서 또띠아 너무 훌륭해요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 한 장을 에어프라이기에 과자처럼 이렇게 앞뒤로 구워서 꼭꼭 씹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는 게 저한테 사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으니까 식욕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식욕이 잡힌 건 별로 안 됐어요. 왜냐면 아직도 가끔 맥주를 마시면 또 크림빵. 롱패딩을 입고 롱패딩을 입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전에는 그걸 못 견딜 정도로 배가 고팠고요. 지금은 좀 골라요. 그 전에는 고를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먹을까 이 정도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요요를 통해서 제가 제 몸을 조금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몸무게를 재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몸무게를 잰다는 건 지금 저한테 생긴 이 요요라는 것들을 저한테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몸무게를 보면 강박이 생길 것 그치. 같아요. 아, 이만큼 먹어서 이만큼 쪘어. 그러니까 이런 강박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은 몸무게를 재진 않고 그러니까 요요를 극복하겠다가 아니라 요요의 끝이 어딘가가 궁금한 거예요. 난 요요의 끝이 어딜까? 대신 그전하고 달라졌던 건 나한테는 좋은 정보라는 아이템을 등에 업었으니까 그 아이템을 가지고 조금 더 지금 이 방법을 현명하게 써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요요를 걷고 있는데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살을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몇 살이에요? 전 작은 아이가 커요. 고3이에요. 큰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와. 근데 아, 이제- 그럼 수험생 몇 살인 엄마였네요. 거야? 아, 네. 45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네네네. 일찍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결혼을. 그러긴 한데 이제 전 친구들 같아요. 사실 여기 올 때도 저희 아이들이 다 검색을 해줬어요. 세겸님이란 분이 논란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그러니까 처음 그렇지, 가기 오프라인 진짜. 갈 때도 검색을 다 해줬어요. 이상한 사람 많다. 가지 말아라. 그렇지. 그래서 검색하더니 엄마 논란이 없으니까 일단 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 애인이도 검색했겠네. 논란이. 시간 검색 논란이 했어. 없어. 갔다 와도 될 것 같아. 이제 그러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귀엽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저희 아이는 코로나 때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키가 한 180인데 몸무게가 거의 80대 초반까지 막 급격하게 20kg가 찐 거예요. 코로나 때. 근데 이제 본인이 살을 좀 빼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털메나티를 좀 끊어보자. 근데 이제 음식 제한은 많이 두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은 시간 제한 섭취만 한다면 충분히 너가 할 수 있는 그 체중을 줄이는 목적은 달성을 할 거다. 대신 음식들은 조절하지 말자.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을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1kg를 사면 걔가 500g 먹고요. 제가 500g을 먹어요. 네, 고기요. 저희는 무조건 고기요. 왜냐면 고기력이 무시가 안 돼도 삼겹살이 최고 좋다는 말씀처럼 이거를 먹었을 때 제가 그 식이 장애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었던 게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이번에 요요를 겪으면서 이 지방에 굉장히 좋은 지방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를 정확하게 요요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한 달 반 만에 5kg가 빠졌어요. 그리고 남자아이죠? 남자아이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몸무게가 안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몸무게가 안 빠지는 건 드디어 너의 몸에서 그 유전자가 그 몸무게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렇지. 왜냐면 그 기억하는 단계가 없이 쭉 빠지면 그게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항상성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게 축하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겪지 안 않고 겪어봤으면
좋은 정보를 정확하게 걸러내지 않았다면 정말 뭐 칼로리 아웃이 아니라 정말 주워들은 정보로 자꾸 그치. 아이한테 접근을 했을 텐데 굉장히 막 잘 됐다고 이거는 정말 좋은 신호라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건 드디어 너희 몸에서 살을 뺄 준비가 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살을 좀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한 7kg? 그러니까 겨울방학부터 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 뭐라고? 요요 오고 싶어? 이러면서 밤마다 편의점 가서 크림빵 먹고 싶어? 막 이러면서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잘 먹는다의 기준이 막 먹는다가 아니라 양질의 음식을 적절한 시간에 좋은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잘 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급식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나오기보다는 그냥 영양 성분에 맞춰서 조리사님이 하다 보니까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녁에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땡길 수 있는 건 빨리 뭔가 기분이 해소돼야 되니까 당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저는 요요라는 게 극복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끝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을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끝에 절망이 있을지,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약간 이것처럼 요요의 끝도 저희는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돼. 대신 그때는 레벨업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조금 좋은 아이템을 좀 장착해서 가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요요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요의 끝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와, 진짜.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까 화가 나셨던 거 밥 먹기 말이에요.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대접을 받은 기분이라 저도 너무 즐겁게 그치. 먹었어요. 아우, 저도 옛날에 이런 걸 모를 때는 요요라는 게 그게 참 나를 그냥 안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염증이라는 게 진짜 없애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몸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고 이게 몸은 무조건 나를 좋게 살리는 쪽에 와 있는 거라는 딱 그 믿음이 생기니까 요요도 나를 안 죽게 살리려고 하는 그렇지. 거일 뿐이에요. 염증도 마찬가지고 몸에서 필요 없는 이런 반응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요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요요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얘기인 게 그러니까. 요요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난 요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진짜 몸에서 위기를 느꼈을 때 요요라는 걸 통해서 어쨌든 크림빵이라도 먹어서 살려놓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요요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 맞다나 한번 뭐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나를 그렇게 각각 찾아내는 게 그게 각자의 답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오늘 그 생각이 딱 든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채겸이나 에리님 영상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이런 패자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에게도 패자 부활전이 있었으면 그럼. 좋겠다. 이제 당연히 성공 사례도 많았겠지만 이게 패자한테서 듣는 느낌과 이 패자 부활전에서 또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패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패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페일이 아니가 어게인인 거죠. 다시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어서 이 기업이나 뭘로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사장님들이 나와서 그 성공한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1년 뒤, 2년 뒤에 찾아가 누가 한번 보라는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성공은 사실 더하지. 근데 우리 몸도 똑같은 거거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뿐이고 나도 또 몇 년 뒤에 보면은 어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도 어쨌든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억울할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진짜 또 영리한 거예요. 참 영리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큰 사례를 극복하고 나와서 그거를 성공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나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나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변화가 없었는지를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가치 있을 수도 있지. 사실 이거를 기획한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지금도 약간 보면 이제 이걸 뭔가 교훈을 우리가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냥 나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나는 끝난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래서 약간 오히려 그렇게 볼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실패와 성공이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저는 실패는 약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다 과정이고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정의하고 관점으로 평가되는 것 같은 느낌? 성공 말고 성장하는 거지. 그렇죠.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무도 그거에 대한 그 지금 실패했다고 하는 그 느낌에 대한 가치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맞아. 실패를 조명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 재해석을 안 해주니까 실패했다라는 그 느낌을 갖고 맞아. 그 느낌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 느낌이 계속 창조하는 게 실패여서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나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자꾸 하게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또 다이어트 또 실패해서 요번에도 내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결국 과학이 날 비껴가나 봐. 지금 이제 힘든 일을 겪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만나봐야 되는데 어쨌든 에리야 결국 과학도 날 비껴가나? 이렇게 과학 이해가 없다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 왜냐면 그때 받는 그 느낌이 사실 진리가 아닌데 자기한테는 그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전에 느꼈던 그 절망하고 같이 합쳐져서 또 한 번에 이제 세게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진짜 누군가는 이런 프로나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 또한 과정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느낌을 벗어나지 않고 갖고 있으면 계속 창조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좀 안타깝지. 이렇게 영리하게 다시 한번 파보는 경우는 참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잊어버릴까봐 말을 하는데 지금 이분 그 사례에 딱 맞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에리님이 그 고등어 요리할 때도 느낀 건데 이거 이따가 된장을 빼고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막 이거 실패하면 나 이거 다시 해. 근데 try again, fail better라는 말이 있어요. Try again, fail better.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거야. 나 이거 맛에 정말 만족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해보는 거.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회복 탄력성이 큰 거죠.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망쳤어. 손님 오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지 하고 찾아가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해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제 느꼈던 저에 대한 느낌이 딱 그거였거든요.